안녕하세요. 저 이번 멘토링 특강을 맡게 된 류재효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뭐로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비약하라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논리의 비약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대답 좀 해주세요. 논리의 비약이 무슨 뜻이에요? A라는 주장에서 B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그 사이에 근거가 잘 마땅치 않을 때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논리의 비약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비약이 무슨 뜻이라고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뛰어넘는 거죠. 제가 국어사전에서 비약의 뜻을 찾아봤어요. 근데 나는 듯이 높이 뛰어오르다 이런 뜻도 있고 바쁘고 힘차게 활동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을 잘 보냈는지 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지 혹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제 특강을 듣고 비약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강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그쪽 프로필인데 이 사진은 제가 나중에 원본이 있어요. 원본에 왜 이런 사진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백마초도 나왔어요. 백마초, 백마중, 백마고 나와가지고 쓰리백마라고 그러죠. 저희 동네에서는. 그러고 다니다가 13년도에 인하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시립대에 입학을 다시 해요. 남들보다 좀 다르죠? 대학을 2번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하상욱이라는 시인 아시나요? 페이스북 하시면은 막 오글거리는 글 많이 쓰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시 제목 한번 맞추게 해볼까요? 당연한 줄 알았어, 간절함을 몰랐어. 저는 이거 보고 그건 줄 알았어요. 제목이 뭐 여자친구,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스승의 은혜, 야식, 그런 거 좋았어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제목이 뭐냐?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웃기죠? 그냥 대학교를 입시를 치러보기 전까지는 인서울이 어려운 건 줄 모르고 당연한 건 줄 알았대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상욱 시인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왜 우리가 공부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왜 공부하세요? 대답을 못하죠? 그건 좀 이따 대답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은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 탐구를 해보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오늘은 물리하는데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 의미에 대해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없죠? 이렇게 공부하면 또라이야. 이 시대 입시 공부를 하면 누가 그렇게 해.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죠. 막 맨날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대 수능 만점으로 입학한 애들 인터뷰하면 걔들이 뭐라 그래? 공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걔들은 미친놈이죠. 누가 세상 사람들 중에 공부하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나이 때는 애들이 남자애들 축구하자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볼 차고 PC방 가서 오버워치도 한 판 해주고 연애도 하고 그러는 게 쉽고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어떤 거 하죠? 고등학생들은 뭐 미적분 많이 하고 읽어도 이해 안 되는 영어 막 하고 뭐 물리, 화학, 세계사, 세계지리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저는 여러분보다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적으면은 5살, 많으면은 뭐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민망한데 제가 살아보니까 수학은 하나만 알면 돼. 사칙연산 살아가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은 물건 살 때 사기도 안 당하고 그쵸? 뭐 은행 가서 뭐 거래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잘 살 수 있죠. 영어는 또 어때? 외국 영화 나오면은 자막 다 있죠.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요즘 시대는 어떠냐면 유튜브 외국 방송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자막을 내가 또 따로 볼 수가 있어. 자막을 만들어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제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요.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어디 아프리카 토고를 가든 그 어플이 있죠. 요즘은 통역기 어플. 그거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영어 한마디 안 하고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물리 같은 거는 시대의 천재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왜 우리가 공부를 하냐.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보면은 고3들한테 물어보면 노골적으로 답이 나와요. 아까 답 얘기했죠. 대학 가려고. 대학 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걸 보면은 여러분들 꿈이 있어요? 내가 뭐 해야지? 나중에 뭐 해야지? 이런 꿈 있죠? 그게 나이 들면서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 점수에 따라 바뀌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이과인데 공부를 엄청 잘해. 엄청 잘해서 서울대 의대 갈 성적이 나오면은 그 사람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의대 이런 데 못 가고 저처럼 그냥 한참 점수가 모자라 그냥 일반적인 공대 갈 수 있어. 그러면은 그냥 취업해가지고 사는 게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제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참 안타깝죠.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좋은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냐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우리나라는 대학 서열이 있죠.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만 대학 서열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요. 보면은 고등학교쯤 가면 다 알 텐데 제가 서영고 하면 그 다음 번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서영고, 그렇죠. 이렇게 돼요.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원, 국궁재단 이렇게 쭉 가죠.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만약에 명문대 나온 사람이 있고 지방 사립대 나온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때 명문대 나온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안 되죠.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또 들어볼게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잠깐 정신 남들보다 좀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대학을 가서 개판을 쳐. 한 명은 A라는 사람은 그래. 그럼 B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는 그냥 놀았어, 조금. 좀 놀았는데 이제 어디 안 좋은 대학을 가서 정신 차려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난 사람, 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명문대 나온 사람이니까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이제 몇 년 뒤면 군대 가잖아요. 그걸 이제 또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 군대를 가면은 전국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명문대 다니는 사람이 있고 사회에서 노가다 뛰다가 온 사람들도 있고 막 온몸에 그림 그려놔가지고 깡패 새끼들도 있어요. 근데 깡패 새끼가 이거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깡패 새끼라고 안 할게요, 이제부터. 깡패들이 있어요. 제가 깡패들이 있는데 그 명문대 나온 사람, 제 경험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명문대 나온 사람과 그렇게 사회에서 안 좋은 일 하다 온 사람들을 보면은 군 생활을 그렇게 안 좋은 일 하다 온 사람이 더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명문대 나온 사람들은 워낙 모범생이니까 공부쟁이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명문대를 나왔다고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도 왜 우리 세상은, 한국 사회는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까?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미적분, 영어 이런 거 공부하는 그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막 욕하면서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 참고 견디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사회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피부로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한 3년 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교육봉사나 재능기부를 하는 활동인데 그 동아리는 대학교 연합 동아리예요. 특이하게. 전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그 동아리에 지원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임원직을 해가지고 제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면접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은 저희도 자기소개서를 봤거든요. 뭐 성장 배경,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시켰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소서에 써서 내는 거에. 근데 그거를 이제 써서 내면은 다 똑같은 얘기죠. 보면은 뭐 나의 장점은 친밀도가 높습니다. 낯선 사람과 잘 친해집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솔직히 그 내용을 잘 안 봤어요. 뭘 봤냐? 학교 이름, 어느 학교 다니냐? 이게 제가 되게 뭐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봤어요. 왜냐하면 면접 시간이 길어야 10분이에요. 길어야 10분인데 그 10분 안에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할 사람이야. 되게 성실한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대학생 때까지는 최소한 그 대학교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느끼는 게 고등학교 때 잠깐 공부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면은 여러분들이 특혜 아닌 특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쵸? 그런 거에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10분 보고 내가 이 사람 진짜 성실한 사람이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배경을 봐야 되는데 그게 대학교 이름이라는 거죠. 그 미적분, 영어, 물리, 화학 그런 거를 참고 공부한 남들보다 인내심이 있는 그 능력을 사회는 높게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제 학창시절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멘토링 특강 어떤 내용으로 준비할까 물어보니까 공부법 같은 거는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저의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학창시절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고1 때입니다. 진짜 찌질해 보이죠? 그렇죠?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냐면은 남자애들 축구하면은 알잖아요. 제일 못하는 애 골키퍼 하죠. 그 다음 잘하는 애 수비수 하죠. 미드필더, 공격수 이런 순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애들하고 축구를 하면은 수비 볼 때 있고 미드필더 볼 때 있어요. 그 정도 실력을 가진 남학생이었고 또 애들 PC방 가자 이러면은 가서 이제 서든어택 클렌저를 합니다. 근데 하는데 막 애들이 못한다고 쌍욕은 안 먹을 정도의 실력.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거 없고 특별한 게 없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좀 달랐던 거는 저는 시험 기간, 내신 시험 기간이죠. 한 3주가량은 그래도 공부를 했어요. 3주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모범생, 공부쟁이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고3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이런 학생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모범생? 별로 이미지 안 좋죠? 재미없을 것 같죠? 공부쟁이. 안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부쟁이 이런 애들하고 놀면은, 쪽팔려. 쟤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이에.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기 싫어서, 양아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양아치처럼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이 생겨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대학교 가면은 술도 내가 먹기 싫어도 토할 때까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잠깐 참으면 돼요. 참으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저 몇 살 때인 줄 알아요? 21살 때예요, 21살 때. 여기 보면은,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거 퓨마에서 찍어준 거예요. 퓨마에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이 운동화 있죠? 이 운동화. 이게 신품으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에 놀러 와가지고 퓨마에서 이제 홍보한다고 프로모션 와가지고 사진 찍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이. 그러니까 아까 이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랬던 사람이 4년 만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멋있어지잖아요. 그렇죠? 아,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 모범생 공부쟁이처럼 생기긴 생겼죠? 근데 대학을 가면 멋있어진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애들이 이제 졸업식 끝나고 나면 이제 성인이니까 반창회를 합니다. 반창회를 어디서 술집에서 해요. 근데 그때 딱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자애들이 이제 막 꾸미고 오기 시작합니다. 옷도 막 좀 어른스러운 거 입고. 그럼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제가 저렇게 예뻤나? 제가 그래가지고 한 명을 사귀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예뻐져요. 여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남자애들이 막 머리 막 하고 그러고 딱 오면은 제가 저렇게 잘생겼었나? 저렇게 멋있었었나?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촌 이런 데 가면은 거기 대학교 많은 거 아시죠? 신촌 쪽에 뭐 연대 있고 이대 있고 뭐 서강대 있고 홍대도 있고 다 그런 데 있는데 걔들 가서 보면 뭐 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남자애들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문신한 애도 있고 패션 문신 그리고 머리 막 염색하고 여자애들 막 배꼽티 입고 다니고 요즘 가면 그래요. 근데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학생이냐? 저는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멋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멋있어지고 예뻐져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좀 찌질하게 하고 다니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거를 절로 쪽팔려 하지 마세요. 그냥 다 과정이고 나중에 꾸미면 된다. 그 포텐이 성인 되면 터집니다. 내가 얼마나 예뻤던 사람이고 멋있었던 사람인지는. 그래서 다시 이제 제 학창시절 얘기를 해볼게요. 제 학창시절 저는 고1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야자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잘 없죠. 근데 말이 웃긴 게 야간 자율학습인데 강제였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고1 올라와가지고 야자를 하다가 이제 한 8시 이럴 때 이제 쉬는 시간에 학교를 딱 나와서 한번 봐요. 학교를 딱 뒤돌아서 보면은 어두컴컴한 하늘에 학교 건물이 있고 거기 이제 반에 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저는 혼자 센치해져요. 아, 이게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현실인가 이러면서 되게 뭔가 뿌듯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뿌듯한데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보내요. 그냥 내신 때만 공부를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죠. 저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남들보다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서실을 다녔어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만의 공부 법칙이 있어요. 공부 법칙은 아니고 그냥 제 루틴? 그게 뭐냐면은 학교가 끝나잖아요. 그럼 석식을 먹습니다. 석식을 먹을 때까지 학교에서 대충 공부를 해요. 그러고 석식을 먹고 이제 독서실로 바로 가면은 6시에서 6시 반 정도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이제 독서실에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저는 딱 12시까지만 해요. 여러분들 자습하다가 9시 55분에 짐 싸죠. 그쵸? 10시까지 안 있잖아요. 9시 55분부터 짐 싸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는 12시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11시 55분부터 가방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시에, 정확히 12시에 나와가지고 집을 가요. 그래서 1시까지는 저 하고 싶은 거 해요. 1시까지는. TV를 보든, 뭐, 게임을 하든,
왜냐면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1시간 정도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살았는데, 고3들 아시죠? 6월, 9월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여기서 제 자랑 한번 하고 갈게요. 저는 영어를 원래 되게 잘했던 학생이에요. 저희 때는 상대평가여가지고 영어가 시험을 잘 보면 잘 볼수록 엄청 유리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를 잘했냐.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내신 다 통틀어서 1등급을 영어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의고사 때 100점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만큼은. 그래서 제가 자만을 했었죠. 영어 그냥 대충 해도 성적 잘 나오니까 그냥 적당히 하자. 그렇게 이제 살다가 6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처음으로 영어를 2등급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국어를 다 풀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국어가 좀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다 풀지도 못해가지고 나중에 채점을 했는데 내가 한국인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한국인인가 싶을 정도로 국어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서 이제 눈이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6월 모의고사를 완전히 조졌죠. 그러니까 이제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제 갈 대학을 찾아보니까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그래가지고 저는 6월 모의고사 끝나면 여름방학이죠.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했냐? 국어 점수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8개년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사요. 그럼 6월, 9월 수능까지 해가지고 총 24회분이에요. 그냥 하루에 하나씩 그걸 풉니다. 여름방학 내내. 그리고 자만했던 영어 공부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제 방학 때 스케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학원 몇 시까지 오세요? 10시 반? 10시 정도까지 오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독서실을 한 9시 반쯤에 아침을 먹고 10시에 독서실에 가요. 그리고 조금 공부하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집을 가잖아요. 그럼 한 집에 2시간 쉬는 거야, 가서.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점심 먹으러 가서 한 2시간 쉬는 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번을 다니다가 어떻게 했냐. 엄마한테 엄마 나 인절미 좀 싸줘. 독서실에서 먹게. 그래서 이제 인절미를 싸갖고 다녀요. 그래서 인절미를 싸갖고 다니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 1시쯤에 독서실 되게 조용하니까 남들한테 임팩 끼치니까 조용히 오물오물 이래서 인절미를 먹어서 점심을 대충 때우고 6시쯤에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그럼 이제 한 2시간 있다가 한 8시쯤에 다시 와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시까지만 정확히 12시까지만 공부를 하고 집을 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죠. 여름방학 때.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와요.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도 옛날 성적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또 자만을 합니다.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여러분 수시를 쓰잖아요. 저는 그때 9월 모의고사를 역대 모의고사 중에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본 편이었는데 자만을 해가지고 이 성적으로 정시로 여기 갈 수 있는데 내가 이 학교를 왜 써? 다 질릅니다. 6장을. 수시 논술로 전부 다 질러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하죠. 이제 11월 달까지. 근데 저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수능 한 달 전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6시 반 그 사이에. 왜냐면 수능날 그렇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수능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국어를 보니까 문학 한 지문, 비문학 한 지문을 풉니다. 풀고 이제 또 가요, 학교를 가서 한 10시까지는 국어 시험 시간이니까 10시까지는 이제 또 국어 공부를 하고 점심 먹기 전까지 수학 공부하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영어 공부 좀 하고 그렇게 이제 몸을 그렇게 맞춰가요. 수능 스케줄대로. 이제 그러고 살다가 이제 수능을 봐요. 수능을 봤는데 최저 등급도 못 맞추고 수시를 다 떨어집니다. 있었어요? 저 민망한데. 괜찮아요. 저 연대 고대
서강대, 한양대, 성대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는데 그냥 하나는 홍대 건축학과 썼어요. 그냥 그렇게 썼었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이제 정시로 제가 아까 어디 갔다 그랬죠? 인하대 갔다 그랬죠? 인하대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인하대 전자공학과 가면은 저는 되게 대학 로망이 있었어요. 대학 생활에 대한. 있죠, 다 있을 거예요. 막 잔디밭에서 애들끼리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막걸리도 먹고, 응? 막 연애도 하고, 또 뭐 있냐. 애들 뭐 뒤풀이 가가지고 뭐 술도 먹고 좀 늦게 들어가고 그런 게 로망이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 건물도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지금 인하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인하대는 학교 건물이 어떠냐. 그거 공장처럼 생겼어요. 다 회색이야 그냥 학교가. 그러니까 제가 인하대를 처음 갔을 때 실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연애도 하고 싶었는데 전 고등학교 때 연애 안 했거든요. 20살 넘어서 연애를 처음 하고 했어요. 근데 연애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전자공학과가 한 250명 정도 돼요. 인하대 전자공학과가. 여자애들이 20명도 안 돼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최소한 경쟁률 10대 1을 뚫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바라던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인천에 있잖아요, 인하대가. 교통이 불편해요. 집을 올래면은, 거기서 안 자고 밤 안 새고 술 먹다가 올래면은, 한 11시 전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남들 이제 막 놀기 시작할 때. 이제 막 분위기 막 재밌어지려고 그럴 때 난 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내 로망하고 너무 다르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 생활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이때는.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안 해요. 대충 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대충 했는데 학점이 4.5 만점에 1학년 1학기가 4.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250명 중에 10등 정도 했다고 장학금 300만 원을 줘요, 저한테. 나는 내가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딱 느끼죠. 아, 나는 여기서 놀물이 아니다. 나는 더 큰 물로 놀러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6월 말에 이제 종강을 하는데 6월 말에 종강을 하고 어디 이제 반수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좀 이게 도전 의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어땠냐면은 학교를 만약에 휴학을 하고 반수를 하면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한 학기를 그냥 놀아야 돼요. 학교도 못 다니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될 텐데 그렇게 돼요. 반수를 만약에 실패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1년이 그대로 늦어지는 거야. 반수를 하면 1년이 그냥 그대로 늦어지기 때문에 재수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도 없고 학교가 싫어가지고 다시 하는 건데 이제 내가 그래가지고 휴학을 안 합니다. 휴학을 안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어떻게 다녀요? 인하대는 특이하게 그게 있어요. 인터넷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저거 좀 틀어놔줘. 왜냐면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인터넷 강의. 이렇게 엄마한테 그거 틀어놓으라고 그러고 저는 옆에서 공부를 합니다. 수능 공부를.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진짜 저가 만약에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그때 만약에 휴학을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반수를 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쉽죠. 제가 그때 그게 휴학한다는 게 무서워가지고 전념하지 못했던 게. 그래가지고 또 방학을 해가지고 고3 여름방학 때처럼 또 독서실에 인절미를 싸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녀요. 그리고 쭉 다니다가 저는 근데 어떤 각오를 했냐. 반수를 망치면은 무조건 바로 군대 간다. 망치면 바로 군대 가려고. 왜냐면 학교에 인하대에 친구도 없었으니까 재미없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군대를 가버려야지. 그럴 각오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수능날이 왔죠. 공부를 하다가
이때도, 재수 때도, 반수할 때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하대보다 좋은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아까 쓴데 그대로 씁니다, 수시. 수시 쓴데, 그대로 씁니다. 다 논술로. 쓰는데 이제 수능날 시험을 보는데 이게 수능을 두 번째 도전하는 사람들은 시험장 가면은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처음 보는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끼리 막 떠들어 답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수학시험 끝나고. 지들끼리. 더 열받는 건 나하고 답이 달라. 걔들하고. 지들끼리, 그거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하고 답이 달라요. 멘붕이 옵니다. 아무튼, 그러고 이제 수능을 끝내고 딱 나와가지고 부모님들 이렇게 앞에 서 계시잖아요. 다 기다리느라 자식들 시험 잘 봤나. 가가지고 엄마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인하대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럽니다. 근데 집에 와서 채점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잘 본 느낌도 없었는데 채점을 해보니까 그냥 딱 현역 때보다 조금 성적 오른 정도?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글씨 엄청 못 쓰는 거. 그렇죠? 저한테 질문했던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글씨를 상당히 못 씁니다. 근데 최저 등급을 맞춰가지고 수시를 보잖아요. 수리 논술을 다 봐요. 어느 학교는 이 정도면 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오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글씨를 엄청나게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어떤 교수님이 읽어주겠어요. 그 답안지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제 핑계예요. 저는 잘했는데 저는 수시를 잘 봤지만 교수님이 안 읽어줘가지고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수시 6개 다 떨어집니다. 또 다 떨어지고 정시로 시립대를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하는데 확실히 캠퍼스가 예뻐져요. 캠퍼스가 예뻐요. 점수가 어떻게 나왔어요? 점수가 전 과목 2등급 나왔어요. 전 과목. 그래가지고 시립대를 갔는데 이제 만족도가 저는 굉장히 높죠. 학교도 가까워졌고 교통도 편해졌고 그리고 학교도 이제 예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닙니다. 아까 말한 그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교육봉사를 하는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수시나 정시 쓰잖아요. 쓰기 전에 한번 그 학교 시간 되면은 만약에 정시까지 가면은 정시 원서 쓰기 전에 그 학교를 한번 가봐요. 한번 가서 한번 구경을 해봐요. 여기가 내가 이 학교 되게 괜찮다 생각하고 다닐 수 있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 그냥 재밌게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런 학교를 진학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잘못하다 마음에 안 드는데 가면은 만족감이 없어서 또 저 같은 사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수하는 학생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자만을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면서. 항상 저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해야 돼요. 제가 자만 언제 2번 했죠? 영어 6월 모의고사 영어 때. 그리고 9월 좀 잘 봤다고 자만해가지고 수시 다 질렀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만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잘 본 성적이 내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평균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도전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한 번 도전을 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하대도 좋은 학교예요. 인하대 공대 유명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인하대 공대. 그러니까 좋은 학교인데 저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반수를 언제부터 했냐면 7월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고작 8월 4일이에요. 시간 아직 많은 거예요. 그렇죠? 100일이 남았는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많은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학창 시절, 그러니까 수험 시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야?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읽을 줄 있으신 분 있어요? 광. 이게 안광이
지배를 철하다라는 뜻이에요. 안광이 뭐예요? 눈빛이죠? 지배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철이 뭐예요? 철하다. 뚫어버린다예요. 이 사람, 이게 양주동이라는 뭐 국어학자가 했던 얘기인데, 아무튼, 눈빛이 종이를 뚫는데요. 이것이 청춘의 이름이래요. 제가 보면은, 이게 자습하러 오잖아요. 자습, 이게 질문 받으러 오면은 여러분들 진짜 공부 정말 열심히 해요. 중학생들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안광이 지배를 철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요즘 날씨 어때요? 엄청 덥죠? 가만히 있어도 힘 쭉쭉 빠지죠? 학원 등원하는 것도 힘들어요. 학원 등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와가지고 하나씩은 자야 될 것 같아. 힘들어가지고. 이런 날씨에 오면은. 근데 그리고 또 뉴스에서 뭐만 나와요? 뉴스에서 맨날 해운대 사진 보여주고 대천해수욕장, 뭐 신촌 물총축제 이런 거 막 보여주죠? 여러분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거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취소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죠. 근데 그게 하지만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까 제목에서 말한 비약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남들이 놀 때 나는 공부한다. 근데 남들 공부할 때 놀면 안 돼요. 남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남들이 놀 때도 같이 남들이 공부할 때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고3들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적성 준비하는 학생들은 적성 시험이 9월 달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리고 또 수능도 생각을 해보면 단풍 지면은 바로 수능 봐야 돼요. 계절 하나 지나면.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 수험생활 언제부터 했어요? 고3들? 본격적으로? 응? 한 1월달, 2월달부터 하지 않았어요? 300일가량을 남겨놓고 여러분은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00일 정도가 수능이 남았는데, 이 기간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3분의 2 지점에 와 있어요, 수능에. 공부한 시간을 다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100일 전, 200일 전에 공부했던 여러분의 문제집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보면은 아실 거예요. 나 병신같이 이런 문제를 틀렸네? 진짜. 나 이렇게 쉬운 것도 못 풀었어? 이걸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그거 보면 풀 수 있죠? 여러분은 100일, 200일 사이에 그만큼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 기간만큼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100일 남았죠? 그 100일 동안 또 그만큼 성장을 한다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더 할 수도 있죠, 더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100일 전, 200일 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남은 100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덥다고 또 덥다고 놓지 말고 덥다고 오늘은 하루 쉬어야겠다.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자야겠다. 이러지 말고 조금 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겪어온 100일, 200일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 아세요? 모르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 사람 이름을. 근데 이제 이거 하면 모두가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그쵸, KFC 할아버지죠? 이 사람 이름이 커넬 샌더스예요. 여러분들 중에 뭐 1일 증거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바로 앞에 있잖아요, 학원 근처에.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일부러 친근한 사람을 골랐어요, 학원 근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살아온 스토리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6세 때 아버지를 여입니다. 그리고 10살 때부터 노가다를 뛰기 시작해요. 뭐 그 당시 옛날 사람이니까 뭐 어디 농장일 해주고 쌀 받아오고 이랬겠죠. 그렇게 해서 가족을 10살 때부터 부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쭉 그러고 살다가 황혼의 나이가 돼서
황혼의 나이가 돼서 레스토랑을 하나 차립니다. 자기 이름으로. 근데 그거 몇 년 하다가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걸 쏟아 부어가지고 차린 레스토랑인데 몇 년 하다가 불나가지고 다 망해버려요. 레스토랑이. 그 불난 나이가 몇 살이냐? 65세예요, 할아버지가. 옛날 사람인데 65세면은 엄청 나이 많은 거죠. 요즘은 뭐 65세가 그렇게 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옛날 사람인데 그러면 진짜 나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65세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손에 있는 거는 노인 사회보장금이라고 나라에서 준 105달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의 도전 전시 투철한 게 레스토랑을 하면서 자기가 닭 튀기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팔러 다닙니다. 자기 기술을. 1008번을 거절을 당해요. 1008번은. 계속 다닙니다. 그러다가 1009번째에 그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닭튀기는 조리법을. 이제 그래서 KFC 1호점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한 명언이 있어요. 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실패를 통해 경험을 얻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고등학교쯤 되면은 자기만의 공부법이 생길 거예요.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다. 뭐 지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국영수를 다 본다. 뭐 누구는 뭐 하루에 국어, 하루 수학, 하루 영어 이렇게 나눠서 본다. 그렇게 다 각자 공부법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 말대로 이 할아버지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실패를 통해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방법을 찾아내면은 훌륭한 사람이 된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행동에만 옮기면은 정말 이 할아버지처럼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명수 아시죠? 개그맨. 박명수 명언 있잖아요.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명수가 했던 명언 중에 저는 진짜 이게 원래 명언보다 이게 더 맞는다고 생각한 게 원래 명언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잖아요. 근데 박명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었다. 그러니 하루 먼저 시작하라. 그 말이 제가 보기에 원래 명언보다 훨씬 맞아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가장 빨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거죠. 자기가 느낄 정도니까 내가 늦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면은 하루 빨리 시작하면 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예요. 땅 했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1초 늦게 시작했어. 그러면 먼저 간 사람들 어떻게 잡아요? 빨리 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사람은 그만큼 더 노력을 많이 하면 됩니다. 아주 상투적인 말이죠, 그냥. 더 노력을. 근데 답이 없어요. 그거밖에. 늦게 시작하면은 더 빨리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해서 오늘도 이거 아시죠? 노래 가사죠?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자기 자신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당한가? 내 자신한테 내가 나한테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한 하루를 살았는가? 아니면은 조금 민망한가? 열심히 안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기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여러분을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마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힙합 열풍이잖아요. 요번에 쇼미더머니 나왔다가 1차에서 떨어진 래퍼가 킵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 사람 노래를 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3 후기라는 노래인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노래로 낸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